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약제들이,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두통 치료제들이 나왔는데요. 두통은 뭐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두통과 뇌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두통이 가끔 있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 미리 보톡스를 맞아두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보톡스를 결정할 때에는 두통의 횟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한 달에 15일 이상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머리 아픈 날이 더 많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횟수를 50% 이상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거고요. 한 번 맞으면은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3개월마다 한 몇 번 맞아서 두통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통 빈도의 한 50% 이하로 줄여서 유지하기 위한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한 달에 그냥 뭐 한 5-6번 되는 사람이 이 5-6번의 두통을 더 줄이기 위한 치료제는 또 따로 있어요. 보톡스는 한 달에 일단 보름 이상 아픈 사람들을 위한 예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두통 치료에 굉장히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약제들이,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두통 치료제들이 나왔는데요.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두통을 유발하는 그 핵심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한 달에 일단 6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치료 대상에 들어가고요. 일단 이 약도 50% 이상 줄이기 위한 약제인데 두통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직장 가서도 뭐 능률도 떨어지고 약간 두통 때문에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 두통을 한 50% 이상 줄여놓으면 정말 삶의 질이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이제 맞게 되는데 6개월 이상 맞아서 두통을 50%, 75%, 막 90%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두통이 있어서 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진단을 받고 이런 치료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요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가드를 먹으면서 버텼는데 요즘은 그것도 말을 잘 안 듣는다. 게다가 이제 임신 준비 중인데 약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가드 같은 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두통이 딱 생길 때 적절한 시점에 딱 드시면 탁 넘기는 급성기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에 8번까지만 허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8번보다 많이 드시면 내성도 생기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미가드가 효과가 떨어지면 미가드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뭐 약제를 바꿔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좀 효과가 좋은 약으로 바꾸면 효과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어떤 두통약도 횟수가 많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 그냥 약국에서 사다 먹는 모든 약제도 한 달에 8번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두통 카렌더에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의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 달에 8번 정도의 약이 필요로 한다,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로 한다, 이러면 치료 방침을 바꿔야 됩니다. 빈도를 줄이기 위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빈도를 줄이면서 이런 약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플 때만 드시는 치료만 가지고 조절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임신이 조금 예민한 건데요. 모든 약이 다 임신했을 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모든 두통약도 임신했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약은 사실 타이레놀밖에 없습니다.
근데 타이레놀은 편두통에 잘 듣질 않아요. 타이레놀 가지고 잘 듣는다는 편두통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두통이 있을 때 임신을 딱 하면 저희가 이제 조절하는 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좀 안전한 약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좀 좋은 소식은 임신을 해서 한 8주에서 10주가 넘어가면 편두통 환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시간, 두통이 저절로 많이 좋아집니다. 임신 때는 출산까지 거의 두통이 없이 가져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임신해서 약을 못 먹는데 어떡하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초반기에 좀 불편하시면 신경과 의사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임신을 준비 중이다, 이 약을 먹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미가드라는 약은 지금 당장 임신이 안 되어 있으면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신을 내가 준비하는데 몇 달 전부터 끊어야 되는 약은 아니고, 하지만 임신을 준비 중이면 내가 드실 때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항상 좀 모니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약을 못 먹는 거 가지고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준비 중에도 미리 뭐 몇 달 전에 약을 끊어야 되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트립탄 계열의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자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혈관 팽창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트립탄 계열이 편두통에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이 요즘에는 이제 편두통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계열의 약제인데, 이 약은 진통제는 아니고요. 두통을 딱 스탑시키는 약.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겠죠. 약은 모든 약이 다 그렇듯이 8번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트립탄의 내성도 문제고, 이 편두통에 드는 약제들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이 트립탄만 봐도 혈관을 약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두통 자체가, 편두통이 생길 때 혈관이 팽창되면서 욱신욱신하는 두통이다 보니까, 편두통을 치료하는 옛날 약제들은 이 팽창된 혈관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약간 수축시키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약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이 더 수축해져 있겠죠. 너무 수축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약효가 빠질 때 혈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환자는 두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약물 과형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 때문에 혈관이 너무 수축해서 생기는 두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한 달에 8번 지키셔야 되고, 이거보다 넘어가면은 다른 전문적인 예방 치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혈관을 건드리지 않는 약제들도 요즘에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 하나 둘씩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혈관에 질환이 있어서 이렇듯한 계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분께서는 그런 신약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두통에는 굉장히 르네상스 같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통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두통은 뭐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분이 노력하셔야 될 것은 일단 자기 두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두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조절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두통 일기를 써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플 때 증상이 뭐고, 약을 먹었을 때 뭐 약의 효과가 어땠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두통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해서 두통이 유발됐는지도 적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제서부터 뭐 했는지를 좀 잘 적어보는 거죠. 뭘 드셨는지, 어디 갔었는지,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다 보면 머리가 아팠을 때의 두통이 쌓이겠죠. 그러면 이 일기를 쫙 해봐서, 아, 나는 이런 거 할 때 머리가 아프구나, 이런 거를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약을 조금 늦게 먹으면 약이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선을 넘지 않게 나는 빨리 약을 이 정도에 먹겠다. 이런 것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조금 조절이 되고요. 내 두통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일단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낮잠을 자면은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근데 낮잠을 잘 때마다 또 100%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체력이 무너졌을 때 어떤 유발인자가 들어와도 머리가 아픈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운동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숨을 길게 참아야 되는 운동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 웨이트 고강도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이런 숨을 길게 조정해야 되는 운동은 조금 자제하시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자주 할 수 있는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그죠? 자전거도 괜찮고요, 줄넘기도 괜찮고, 이런 두통을 조금 꾸준하게 일주일에 4번 이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40분 정도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를 저희가 권하고, 세 번째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내 생활 패턴이 바뀔 때 두통이 유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은 출근해야 되니까 상당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늦게 드시거나 낮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매일 커피를 드셨던 분이 주말에 늦잠 자느라고 커피를 못 드시거나, 이런 매일매일 했던 루틴한 그런 생활 패턴이 깨질 때 머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그렇죠? 항상 하는 거는 그 틀을 깨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하고 나한테 맞는 두통 약을 찾아서 최대한 조절을 하고, 빈도가 넘어가면 또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치료를 해서 내 생활이 두통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돼야 나이가 드시면 또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두통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통 환자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통은 엄연한 뇌 질환입니다. 환자분이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격이 예민해서 아니면 생활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두통 환자들이 한이 있어요, 한이.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뇌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두통도 조절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빈번하게 아픈 두통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약도 많이 나오고 또 두통을 배우면 배우는 것만큼 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 두통을 아는 것만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두통을 잘 들여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통 일기도 열심히 쓰시고 나한테 맞는 약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은 아는 것만큼 조절할 수 있다.